저는 최지혜고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정신보건 간호사 일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지부에서 제가 12년도에 그 어시스트라고 하는 그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강의를 복지부에서 500만 원 더 개인한테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그때 노예각서를 썼죠. 이거를 복지부에서 전적으로 후원해서 당신을 트레이닝 시켜서 강사를 만들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이 강의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인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군부대나 아무튼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디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를 지금도 가서 그 강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다른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유산화는 제가 이루고 싶은 저의 꿈에 되게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산화를 해서 무슨 몇 스타가 되고 몇 스타가 너무 좋죠. 너무 좋지. 이것도 너무 좋은데 그게 꿈은 아니거든요. 제 꿈은.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이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저의 이렇게 진짜 꿈은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좀 필요한 게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급쟁이로 센터 다니면서 한 달에 월급 500 받아가지고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산화는 어찌됐건 저도 생활을 하고 저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였죠. 사실은 유산화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만났는데 또 제가 이제 어시스트나 자살 예방 교육이나 또 청소년을 위한 교육도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또 되게 새로운 에너지들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유산화에 올인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약에 어떤 뭐가 있다면 그것들을 또 우리 같이 해보시면서 저는 사실 좀 벤틸레이션이 되거든요. 유산화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약간 지치게 하는 파트너도 있고 힘들게 하는 스폰서님들이 종종 계시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저는 또 이렇게 그쪽 다른 여기랑은 전혀 다른 영역이지만 그 일에 그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에너지를 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데고 영양식 먹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도 너무 천지로 있기 때문에 항상 강의 다닐 때도 뉴트리민이랑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미네랄 드링크 부스터 타가지고 맨날 시간마다 마시고 그러니까 강사님은 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연락 드릴 테니까 연락처 주시라고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저한테 오늘 어떤 주제로 무슨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김태희 다야님이 저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얘기해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잘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 다이어리를 좀 보여드린다기보다 제 다이어리에 저는 매년마다 이 다이어리 새로 쓰잖아요. 네. 근데 매년마다 제가 다이어리 쓸 때마다 제가 꼭 제 손으로 직접 적어놓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직접 손으로 매번 적는 게 성공의 8단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부자 마인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호일러의 법칙, 그리고 제가 뭘 보냐면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매년마다 새 다이어리 만들 때마다 항상 적어놔요. 왜냐하면 다이어리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이어리가 제 비즈니스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제 스케줄만 적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 제가 제일 유산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네 가지예요. 시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내 마인드, 그러니까 오너 마인드라고 하기도 하고 부자 마인드라고 하기도 하는 그 마인드, 그다음에 호일러의 법칙, 그리고 이 성공의 8단계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매년 이 세 다이어리를 받으면 늘 손으로 직접 적어놓죠. 제가 강의할 때 어디 가서 무슨 강의하라고 할 때 저는 이 네 가지 강의는 사실 그냥 좀 쉽게 할 수 쉽게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성공의 8단계 얘기할 때도 제발 성공의 8단계를 글로 배우지 말아라. 연애를 동영상을 보면서 글로 배울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애들은 거의 대부분 뭐든 다 이렇게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 음식하는 것도 직접 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보고 내가 또 하는 것만 배우긴 하지만 연애를 글로 배운다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저희 파트너들을 계속 만나면서 모든 것들을 글로 배우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성공의 8단계 얘기해보세요.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막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해. 1단계는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도 되게 잘해. 이 여기 책 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여기 한 효과적인 이런 데 가 있는 것 같대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요거가 잘 안 되는 단계인 것 같대요. 그러면 제가 그 전 단계가 잘 안 됐으니까 이 단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단계는 엄청 잘 되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점점 가면은 거의 대부분 아직도 1단계가 안 되신 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이어리를 그러니까 저처럼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되게 필요하다. 제 파트너 중에서 저랑 성향이 완전 달라서 이 다이어리를 쓰면 저는 다이어리를 쓰면 글씨가 막 요만하거든요. 한 줄에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 친구는 글씨가 한 3칸씩 잡아먹어요. 막 크게 막 그냥 옷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면 다이어리를 맨날 검사하니까 뭐 적었어?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뭘 적어요. 막 갑자기. 내가 이거는 너무 막 이만큼씩 적어놓고 뭐 몇 개 안 썼는데 다이어리가 다찰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이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갈 만큼 성향을 바꾸라기보다는 이게 본인이 하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리 이따 보여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 4가지 주제를 제가 조금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여서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시간 관리. 그리고 이 다이어리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진 찍어도 네, 되는 거야? 이따 사진 찍어도 돼요? 사진이요? 무슨 뭐 성판 다 있어서 여기 장면. 다 있어요. 여기 뭐 넣냐면 아들 뭐 학원비 내는 일정 이런 것도 다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들 뭐 내야 되는 거 일정 대면을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름들이 나와 있어. 파트너분들 이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것만 그거 네. 성판 네. 그거 이거 그냥 그래, 찍고 찍어. 다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얼마나 찍으시면 얼른 되는데 찍어. 말 바꾸기 전에 얼른 지금 이렇게 찍어. 불러보세요. 꼭 줘야 돼? 불러보시고 제가 그때 캐스트에서 조아른 루비님하고 저하고 이 다이어리 활용법에 대한 거 강의했었잖아요. 조아른 루비님이 스티커 같은 거 붙여가지고 좀 다이어리를 채우는 것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데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스티커를 샀어요. 산 게 아니 사실은 제 파트너가 줬어. 나한테 스티커 이런 거 좀 붙여보라고. 글로만 너무 채우지 말고 이런 거 좀 붙여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 붙여놨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스티커 몇 번 붙여있는 주가 있어요. 근데 뭐가 싫으냐면 스티커를 붙여놨더니 그 뒤에 쓸 때 스티커가 뒤가 막 울렁거리는 거 있죠. 뭔지 알죠? 그가 울퉁불퉁해지는 거야. 지금 괜찮았는데 다음 주 넘겨야 되는데 뭘 써야 되는데 거기가 막 울퉁불퉁해져요. 근데 스티커는 아니다. 나는 스티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각자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시간 관리를 내가 되게 잘합니다. 아니 그냥 조금 너무 겸손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 시간 관리도 나 조금 네 좋아. 좋습니다. 어떻게 혹시 시간 관리 아침에 일어나면 내 할 일 정해놓고 루틴으로 하고 계시는 네.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할 일을 항상 해요. 제가 기본으로 할 일은 저는 성당에 육성비상을 네. 매일 가고 그다음에 또 와서 운동하고 내 업무 일장 가서 일하면서 일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성당 안에서 잠깐 얘기하고 그런 일 해요. 제가 직업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우선이 나는 처음이 뭐 유선화가 먼저 아니에요. 저는 유선화는 흘러요. 네. 우선은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먼저.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더디지만 천천히 가려고요. 저랑 되게 성향이 비슷하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직장에 아침에 9시까지 전에 출근해야 돼요. 근데 항상 이제 부센터장이니까 9시 출근하면 안 되잖아요. 9시 출근해갖고 직원들한테 일찍 와라 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항상 한 10분, 20분 전에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동하면서 제가 해야 될 루틴들 연락해야 될 걸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그거 외에도 아이들 뭐 챙겨야 될 거나 이런 루틴들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 짬짬이 사이사이에 뭔가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있어서 말씀 들으면서 저랑 되게 좀 성향 비슷하시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물론 잘하고 계실 텐데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시간 관리는 다들 좀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잘하고 싶을까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해야 되는 건 너무 많아서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죠? 시간은 딱 24시간 정해져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결국은
수밖에 없죠. 그럼 뭘 먼저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경영학자가 있거든요. 책이 제목이 좀 긴데 뭐라고 책이 제목이 뭐냐면 독립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독립생활이 먼저가 아니라 시간 독립을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은 되게 정해져 있는 최상의 자원인데 이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루를 왜 그런 아니 이제 종종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온전히 그냥 집에 하루 종일 그냥 들어누워 있고 싶은 날이 있어. 그러면 그런 날은 또 그렇게 해도 괜찮은 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맨날 들어오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나 오늘 뭐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지?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들이 참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유산화를 할 때도 우리가 성공의 8단계의 첫 번째로 얘기할 때 내가 도대체 왜 유산화 해야 되지? 이게 되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뎁스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하다라고 다들 하시잖아요. 다들 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내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될까를 사실은 생각하는 게 첫 번째죠. 말씀하신 것처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럼 나는 무엇을 포기할 거고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타이밍이 된다. 근데 시간을 잡아먹는 가장 나쁜 습관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시간을 잡아먹는 가장 나쁜 습관이 뭘 것 같으세요? 계획성 없는 거. 네, 맞아요. 또 시간을 잡아먹는 가장 나쁜 습관. SNS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일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 우선순위가 없는 거?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느린 거. 느린 거. 느린 거. 느린 거? 느린 거? 귀찮이지. 귀찮이 게으른 거. 뭔가 이렇게 좀 귀찮아. 좀 이따가 좀 쉬었다 하고 다음에 하고 이러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념이라고 얘기해요. 잡념. 그러니까 잡생각이 자꾸 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이따가 할까? 뭐 이렇게 귀찮고 오늘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잡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잡념이 생기는 거는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잡념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만약에 오늘까지 만약 영업하는 우리가 영업직 내가 이거 오늘까지 꼭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영업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오늘 누굴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겠어요. 일단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차려입고 나가고 누구라도 뭐 어떻게 만나고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만날까 말까 연락을 할까 말까 이렇게 딴 생각을 하지 않죠. 특히나 스폰서 관리도 그래요. 우리 스폰서가 나를 챙기나 안 챙기나 우리 스폰서는 뭐 하고 있나 오늘 어디 갔나 내 파트너는 안 만나주나 잡생각인 거야. 잡생각. 내 파트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 어디 가서는 뭐 하고 있나 걔는 뭐 하고 있나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감정 소모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들을 써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이론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 머릿속에 뭔가 좀 잡생각이 많은 것 같다. 유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이 잡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왜 유산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성향이 저는 ISTJ거든요. 그래서 왜 뭐가 정확하게 딱 잡혀지지 않으면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 사람이고 왜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람. 왜 해야 되는지 무슨 이유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다 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성향이 모두 다 동일할 수도 없고 제 파트너 아까 막 다이어리에 3칸씩 적어서 글 쓴다는 분은 ENFP거든요. 저랑은 완전 반대예요. ENFP 저랑 완전 반대예요. 엄청 싸워요. 제가 뭐라고 둘이서 얘기하면 그냥 또 손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제가 좀 계획성 있게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 다 계획 세우고 해요 스폰서님 뭐 막 이렇게 해요. 어쩔 때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계획을 다 세워보고 통박을 좀 굴려보고 이게 좀 돼야지 이렇게 좀 답이 나오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가 나오겠다 이래야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그냥 얘기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가보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대포적인 것 같은데 또 가서 얘기하면 또 그게 말이 먹혀. 그 제가 사람들한테 보였어요. 저거
저분 얘기하시는 거가 이렇게 그렇게 잘 들려요? 제품을 해놓고 잘 안 들린대요. 근데 왜 사세요? 내가 왜 사셨어요? 그럼 왜 근데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정신없이 막 눈 확 이래가면서 얘기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잘 귀에 들어오진 않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대. 너무 말도 빠르고 막 침도 튀기고 막 이러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의 저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확 눈이 막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뭐 아니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저 사람은 막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저거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 어때요? 이게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꽂히는가는 결국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뭐냐 진심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진심이 말 잘한다고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 좀 하잖아요. 막 설명하고 나서 뒤에 피드백을 항상 물어봐요. 어떠셨다 그래요? 이렇게 기대하는 바는 되게 좋았다 그러고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런 게 좀 있거든. 내가 좀 뭔가 뭘 잘했다 싶으면 오늘 뭐 어떠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내가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오늘 좀 강의가 영 별로였다라고 내 생각이 들면 안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얘기 잘 안 물어봐.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안다고. 근데 오늘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파트너가 뭐라고 소개하시는 거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 이래요. 그러면서 기분이 좀 약간 나빠지죠. 이런 얘기 해도 돼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스포너님 너무 좋았는데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물어보기 전에 나왔어야 될 얘기지. 스포너님 너무 좋았는데 이래야 되는데 내가 물어볼 때까지 뭔가 있었다라는 건 별로 좋은 피드백은 아니었지만 나 좀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뭐 어땠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스포너님 사기꾼 같대요. 이렇게.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 저기가 없다면서 사기꾼 같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냥 어디 가서 똑같이 얘기하거든. 너무 신뢰가 간다 말 잘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똑같이 가서 얘기했겠지. 내가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미리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사기꾼 같이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기꾼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신뢰도가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누구에 따라서 내 거를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는 늘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라면 뭐는 좀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지에 대한 눈치는 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눈치가 없었던 거지. 엄청 내가 잘한 줄 알고 이 사람은 나 사기꾼으로 보고 있어. 그것도 보고 있어. 그죠?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미팅을 하고 나서 뭐 잘못한 거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되게 뭐 너무 엑설런트하게 너무 되게 막 프로페셔널하게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을 하면서 전달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보이는 막 어떻게 말을 설명을 내가 진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가지고도 그냥 줘봐봐 이렇게 하더라고 그분은. 그냥 줘봐봐 내가 찾아볼게 그냥 줘봐봐.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알겠어. 뭔지 알겠는데 되게 좋은 거지. 진짜 너무 좋은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때 줘봐봐 내가 찾아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게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죠. 갑자기 시간 얘기하다가 별 이상한 딴 얘기 했어요. 자, 아까 우리 리더님 뭐라고 하셨냐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제 파트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해야 할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라고 했었어요. 이게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저의 스타일. 이 스타일이 모두 다 맞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번 적어보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시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먼저 적어보세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살면서 내가 일상을 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최고님이 얘기하셨죠. SNS. 근데 SNS를 내 루틴 안에 유산화를 전달하는 비즈니스 도구로 인스타나 이런 거 관리하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SNS 뭐예요? 아니 그러려고 들어갔지. 관리하려고 이렇게 SNS 막 해야 된다고 하니까 스폰서님 말씀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하나 보다가 뭐 하나 팝업이 하나 뜨면서 이거 내가 마침 살라고 했던 거가 여기 뭐가 있나? 그래서 그 연결돼서 클릭해가면서 갑자기
어디 막 내가 처음에 SNS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거랑은 다르게. 다르게 다른데 3,000%로 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막 시간이 어머 벌써 2시간이 지났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종종 그러지 않으세요? 텔레비를 잘 안 봐. 제가 사실은 텔레비 잘 안 봐요. 제가 되게 엄청 봤어요. 근데 이제 텔레비 보는 일만큼 이게 이런 일이 없다.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될 일 중에 텔레비 보는 건 진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어요. 우리 저기 애들이 갑자기 그 사실 조용루비가 무빙을 넷플릭스 무빙을 틀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뭐야? 쟤는 뭐야? 쟤는 초능력자야? 뭐야? 이렇게 했더니 조용히 그냥 좀 보면 안 돼? 몰라 이제 첫 해야. 뭐 이렇게 나 몰라 첫 해야. 뭐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 저 무슨 내용인데? 그랬더니 몰라 나도 일단은 그냥 유명한 나온다 그래서 보는 거야. 좀 봐. 그래.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대충 이걸 볼 건지 말 건지 이런 결정을 이게 무슨 내용이다. 이게 어떤 거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볼까 말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고 그냥 봐. 내가 그랬더니 재밌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지 몰라 이래야 그냥 시작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이제 밥을 먹고 하는데 이렇게 봤어. 근데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저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만 봤다. 다 봤어. 우와. 다 봤어. 그러고 나서 결국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을 지금 이걸로 한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미안해. 내가 오늘 하루 좀 쉬기로 했으니까 그냥 나한테 쉼을 준 거다 생각하자라고 했지만 내가 미쳤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드라마 잘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드라마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이제 제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TV 보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는 SNS도 제가 해야 되는 저의 루틴으로 해야 되는 SNS 딱 그것만 하자. 이거는 하지 말자. 요거는 하지 말자. 제가 그거 하지 말자고 적은 거 뭐냐면 일하지 않겠다는 파트너한테 에너지 쏟지 말자. 내 시간이 너무 귀한데 나는 너무 하고 싶어. 너무 괜찮아.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보았는데 너무 괜찮아. 그런데 유산화를 같이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끌어주고 싶으니까 막 여기가 아직 그런 니드가 없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막 같이 하자 뭐 하자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따라오면 제 에너지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뭔가 좀 이렇게 소진되는 거 같고 자꾸 이런 느낌 받으니 이렇게는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들은 좀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통계 같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통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쓰는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시간? 네? 5시간? 5시간. 나랑 비슷하네요. 저랑 비슷하세요. 정확하세요. 와, 진짜. 통계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하루에 사람들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하루에 5시간씩 쓴대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먹고 죽으려고 해도 시간이 5시간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해보면 평균적으로 5시간 정도 하루에 5시간 정도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시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이면요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35시간이에요. 이게 52주잖아요. 일주일이 52주잖아요.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1820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1820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루가 엄청 귀하고 시간이 정말 막 아깝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고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인지를 잘 못하는 거지. 이게 통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김미경 강사님 있으시잖아요. 김미경 강사님이 여러 유튜브에서 여러 방송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도 되게 자주 듣는데 어떤 방송 하신 게 있냐면 생각 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면미를 이렇게 다 분석해 봤더니 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생각 체력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생각 체력. 그러면 생각 체력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봤더니 매일 1시간씩은 내가 진짜 원하고 정말 바라고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 근데 아까 보세요. 하루에 버리는 시간 그냥 쓰는 시간 5시간이래. 그죠? 그 중에서 그 시간 중에서 내가 1시간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진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도 있게 생각하고 하면 그 생각 체력이 강해지고 내가 그것들을 이룰 가능성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도도 5시간씩 버리는데 그 중에 1시간만 가져다가 이렇게 해도 생각 체력이 강해져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그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유산화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유산화 잘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은 이유도 다 다르실 거예요. 각각 있으실 거예요. 뭐 궁극적으로는 다들 그냥 얘기하는 거는 뭔가 시간도 좀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좀 자유롭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이루는 게 우리가 유산화를 하는 이유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의 꿈이 유산화에서 몇 스타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였어요. 제 관점에서 유산화는. 어디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저는 25년을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에서 지금은 지금 들어오는 신입들은 제 이름을 잘 모르죠. 근데 제 이름을 약간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옛날에 여기 무슨 최지혜 뭐 이런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부센터장 엄청 저기였대. 이런 정도예요. 내가 최지혜인지는 잘 모르고 지나가서 그런 사람이 있었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선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선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옛날에 서울에 부센터장이 있었고 너 나 옛날에 어디인지 알아? 선배도 무슨 센터에 있다고 그러셨죠? 이런 선배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게 나야. 감사받고 이러면 맨날 공문에 있는 부센터장 최지혜 그게 나라고 다 내가 쓴 공문이고 나야. 깜짝 놀라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아직도 저한테 연락을 하시기도 해요. 제가 아직도 그런 거 관련된 교육도 사실은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유산화를 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는 저 사람의 유산화는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시는 많은 지인분들은 우리 왜 이거 하지?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최고도님 저분 왜 유산화하지? 왜 유산화하지? 그것들이 굉장히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는 거였었잖아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중에서 1시간은 하지 말아야 될 5시간 내가 아무것도 쓸데없이 버리는 5시간 중에서 1시간은 생각 체력을 기르는 걸 하는데 그 생각 체력 뭘로 기를 거냐.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유산화를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유산화를 하고 싶은 건지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유산화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요. 이게 정답일 수도 있지. 왜냐면 돈을 벌려면 지금 사실은 직급이 아니신 리더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 뭐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게 지금 유산화 수익보다 더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제 파트너분이 그런 분 계셨거든요.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가 알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좋다 그랬어요. 하시라고. 집에 있으면 뭐해? 집에서 나는 왜 안 될까? 이러면 몸을 차라리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가시라고. 어디 가서 일을 하시라고. 한 며칠 가서 어디 가서 일한다고 연락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전화하면 전화기 선생님 나중에 막 이래요. 좀 무슨 바쁜 일을 하나 보다.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 오늘 한가해? 오늘 안 나가? 이제 그만뒀어요 이러더라고요. 이틀 가고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장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친구가 청소 용역을 하는데 그 청소하는 일을 하루 이틀을 쫓아나갔대요. 아침에 몇 시부터 가가지고 빌라 계단 청소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는 거 한대요. 그 다음에 이삿짐 이제 하면 거기 가서 청소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1시간 쎄가 빠지게 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그 집 화장실을 닦으려고 바닥에 이렇게 하면서 때를 삐껴서 화장실을 닦고 있는데 내가 우리 집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집 화장실 꼴이 생각이 나면서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집 화장실을 이렇게 닦은 적이 있나? 내가 지금 남의 집에 와갖고 남의 집 화장실을 이렇게까지 광나게 닦아줘야 되나? 했는데 수당이 얼마나 되었냐면 그 1시간 하는 거를 받았는데 12,000원을 받았대요. 12,000원. 그런데 하루 종일 사실은 사람이 뼈빠지게 하루 종일 8시간을 그렇게 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받은 돈이 5만 얼마였대요. 어저께 일하고 오늘 일하고 이틀 일해갖고 10만 원. 근데 그걸 가지고 아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돈 벌어서 뭐 먹고 싶어? 이래 가가지고 갔더니 아들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어디 가서 스테이크 너 하나 시키고 나 하나 시키고 뭘 시켰더니 금방 9만 얼마 뭐 이렇게 나오더래.
자기가 이틀 동안 진짜 남의 집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버는 돈이 단 한두 시간 만에 얘랑 나랑 둘이 앉아서 스테이크 먹는 걸로 이 돈이 다 나가는, 이렇게 하려면은 이틀에 한 번 스테이크를 먹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내가 벌어야 되는 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시간이 여기에다 이렇게 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유산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으면 화장실 바닥에서 이런 것처럼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유산화를 화장실에서 만나진 않잖아요. 보통 아무래도 어떤 카페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만나서 얘기하면 영 카페가 돈이 없더라도 공원에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다니는 약간 이러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포터를 안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돈이 없어서 카페를 못 가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 누구 만나는 사람 지이면 산에 가자.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산에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화장실 안, 이거는 좀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이제 있었다는 거지. 차라리 이거 하느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산에 갈래? 이렇게 해서 산에 가면서 유산화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하면 자기가 그러면 자기도 선생님 저는 막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제품 무조건 들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눈이 제품 얘기하면 눈이 확 이렇게, 제가 봐도 약간 제가 뭐라 그러면 제가 이런 눈을 되게 많이 봤어. 20몇 년 동안 되게 많이 보는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병원에서 지금 확 뭐 도는 사람 같이 묻혀요. 괜찮아, 평소에 괜찮아 이런 할 때만 눈이 확, 그리고 누가 지나가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럼 청주분이세요. 청주에서 버스 타고 여기 올라오는데 누가 이제 다른 사람 통화하는 얘기 들었나 봐. 그 집 언니가 지금 당뇨병이 돼가지고 어쩌고 막 이랬다는데 내리자마자 제가 당뇨였거든요. 막 이러면서 제가 췌장도고 비장도 뭐가 어쩌는데요. 자기 지금 여기 와야 되는데 그분한테 그러면서 전단지랑 병원 이거 버리지 마시라고, 진짜 꼭 버리지 마시고 분명히 이거 저한테 꼭, 제가 청주 살아요. 저 그리고 저 서울 사람 아니에요. 청주 서울로는 버스 안에서 왔으니까 저 청주 사람이니까 꼭 연락하시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분이 이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연치 않게 또 어느 기회에 그 명함이 그 사람 눈에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사람 일을 모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틀 동안에 10만 원 벌었는데 일주일 동안 주급으로 20만 원, 30만 원도 번 날도 꽤 있었거든요. 이분이. 그러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디다가 시간을 써서 에너지를 했을 때 이게 더 좋을지, 돈이 당장 안 되더라도 자기가 뭔지 화장실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이걸 하는 것보다는 돈이 없더라도 친구들하고 등산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는 거가 훨씬 좀 자기의 삶의 질이 좋아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려면 본인이 왜 유산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유산화 잘하고 싶어서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이 시간 쓰셔서 하시는 건데 내가 진짜 왜 유산화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꼭 가지세요. 그 노후가 됐든 아이가 됐든 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아까워. 시간이 진짜 아까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피곤하죠. 지금 저희 모닝 줌 고개러 줌을 지금 48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단 며칠 쉬었다가 또 하기도 하고, 그냥 왜냐면 쭉 이어서 하는 몇 끼를 끊어서 하니까 이게 1년 하자 이러면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표를 잡았을 때 일단 뭐라고 하냐면 한 달만 해보자. 제 시작은 이거였어요. 한 달만 해보자. 남들도 미라클 모닝줌 이런 거 한다는데 우리 미라클 이런 거 모닝줌 한번 해보자. 흉내를 한번 내보자. 저희가 6시에 일어나서 할 수 있을까요, 스폰서님?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딱 한 달만 해보자 했어. 한 달만. 그 딱 한 달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만 해볼까? 그렇게 해서 지금 분기로 지금 하고 있는 멘탈과 고기로가 6기예요. 6기. 근데 6기를 계속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6기가 저 유산화 저희 스케줄이랑 똑같아요. 13주씩 가는 스케줄이거든요. 13주씩 6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가 그 다음 뭐 4기 때는 쉬어. 그리고 또 3개월 쉬다 보면 또 5기 때는 제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들어와. 이거를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아침 시간에 되게 많이 해요. 저 아침에 모닝줌을 6시에 하니까 대략 한 5시 40분 늦어도, 왜냐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라도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좀 저기 이것도 켜야 되고 저 줌도 켜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5시 40분쯤 일어나잖아요. 줌 켜고 뭐 하고 하면 그 사이에 물 한 잔 마시죠. 물 한 잔 마시면 다이어트 챌린지 수분지 없이 사진 찍어요. 화이버지 뭐 이렇게 갖고 마시면서 또 사진 찍고 제가 이 다이어트 챌린지는요 오전에 거의 다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줌 미팅을 6시부터 6시 반까지 하면 끝나자마자 그냥 강아지 데리고 산책, 어차피 강아지 산책시켜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요. 걷다가 들고 오면 7,000보는 거의 가까이 오전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벌써 남들 자고 있는 시간에 1시간 동안에 내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권스폰서님, 김미경 원사님이 뭐라고 해요? 그 시간이 내가 뭔가 정했어. 그런데 24시간밖에 없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럼 뭔가는 그 똑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멀티로 같이 해야 되는 능력들을 키우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근데 멀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밥하면서 음악 듣고 이런 사람이 되게 많지 않아요? 밥하면서 음악 대신에 이상한 사업 강의 녹음 파일을 틀어놓는 거죠.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하면서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권스포너님도 그러신다잖아요. 어디 이동하고 차 이동할 때 녹음 파일을 듣든 아니면 파트너들하고 전화하면서 계속해서 전화하든 뭐 그러다가 내비게이션 잘 못 받고 딴 데 가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그 이동하는 시간에 오늘 운전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을 여러 가지를 멀티로 하는 것들을 한다. 김미경 왕사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자기 사우나 너무 좋아하는데 사우나 가서 그냥 하고 앉아있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사우나 가서 이거 막 둘러매고 앉아가지고 그때 막 책도 이렇게 좀 메모지 같은 거를 가져가서도 착착하게 적기도 하고 거기 가서 앉아있으고 나면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멀티가 되시는 분이 있고 멀티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습관이고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실 때 그 썸머리 잘해서 올려주는 여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 1,000명 이렇게 있는 단톡방에서 뭐 이렇게 뭐 썸머리 엄청 길게 뭐 해가지고 강의 딱 끝나자마자 째깍째깍 올려주는 여자 그 여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20 몇 년 동안 엄청 트레이닝해서 한 거예요. 속기사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누가 저보고 속기사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속기사가 아니다. 근데 20 몇 년 동안 제가 다이어리는 제가 센터 다닐 때부터 엄청 썼어요. 처음부터 잘 써서 쓴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말을 바꿔요. 짜증나게. 그래갖고 그때는 녹음 이런 거 잘 못할 때였거든요. 20몇 년 전이고 막 이럴 때 기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막 적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뭐 적는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과장님이 말을 바꾸면 제가 막 제 다이어리를 막 뒤지면서 잠깐만요 이러니까 뭘 찾는데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 안 해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찾아. 막 과장님이 그때 요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그 느낌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 초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걸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아 그랬나? 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열심히 적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썸머리를 하는 건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 강의를 이렇게 듣죠. 그러면 제가 이걸 적잖아요. 저는 한 번 강의를 썸머리 하면서 그 시간에 엄청 집중하거든요. 이게 멀티로 몇 가지가 되는지 이 강의 저는 5번 듣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한번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여기다가 썸머리를 해서 적어야 되잖아요. 적으면서 눈으로 어떻게 해요? 봐요. 눈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적잖아요.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한 번 또 문맥이 맞나를 그 짧은 순간에 또 봐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낼 때는 오타가 있나 없나 이게 좀 문맥적으로 맞나. 그리고 제가 적을 때 여기 좀 뭔가 잘 안 들렸거나 이런 것도 제가 막 이상하게 막 물음표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해놓은 데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단톡방에 올 때는 그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뭐였지? 물어봐요. 그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적으시는 분도 있고 하면 알려주면 다시 정리하니까 최소한 한 번의 강의를 할 때 거기에 몰입해서 엄청 집중 있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4번, 5번 그 강의를 듣는 것과 한 번 듣는데도 4번, 5번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필기하시잖아요. 이 말을 다 강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단어들 몇 개만 적으셔도 나중에 이 다이어리 딱 펼쳐지고 봤을 때 제가 말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신다니까요. 그게 집중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우리 애가 오늘 학교를 잘 갔나? 우리 신랑이 오늘 아침에 싸우는데 걔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하는 순간 잡념인 거고 여기 집중하지 못하시는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엄청 집중하시는 거가 돈 제일 많이 벌고 시간 버는 일이세요. 진짜.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다?
이거 이미 사실은 잡념이 들어간 거고 이 시간 되게 버리시는 시간이 여기도 집중 안 되고 저기도 집중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되는 건 좋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 죽도 밥도 안 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지금 여기 계셔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저 상황 강의 못 듣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 사람한테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최대한 이 상황 안에서 저는 올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어뷰즈 당한다고 소위 이제 저희끼리 뭐라고 하냐면 어뷰즈 당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냥 살짝 발 끼고 이렇게 해서 들어볼까 말까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태도가 되잖아요. 그거는 강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저게 아니라 본인한테 제일 손해예요. 본인한테 제일 손해예요. 제가 항상 저희 파트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사는 올 건지 말 건지 본인의 선택이야. 근데 왔으면 어쨌든 여기 와요. 한 번은 와줘야 끝날 일인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번 가줘야 이런 식으로 이러고 왔으면 내가 한 선택이잖아. 와가지고 결국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지 같은 걸 줄 알았어. 저것도 수사입이 직다고 아유 저기 이렇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좋냐? 본인이 내 시간 버려가면서 쟤네 젠장한 씨 여기 괜히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좋냐? 본인이 선택한 선택을 엄청 잘한 선택으로 만드는 거는 본인이에요. 내가 정말 막 억지로 끌려갖고 왔는데 와서 요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보면 또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사실은 다 좋은 얘기지. 잘 들어보면 하나도 이상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취할 것들을 취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강의가 별로였어요? 저런 사람도 뭐 성공해갖고 저런 무대에 섰으면 이게 대단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무슨 강의를 저따구로 해. 저래가지고 뭐 어떻게 이걸 볼 게 아니라 저런 사람도 강의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어이구 이거 무슨 나는 엄청 잘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 선택을 나한테 좋게 하시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적으셔야 돼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적으셔야 돼요. 왜 적냐면 저는 왜 적냐면요. 제가 왜 다이어리에다가 제 다이어리 돌아가면서 보고 계시죠. 거의 다이어리에 우리 아들 학원비 내야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왜 적냐면 안 까먹으려고 적는 거거든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 다이어리에 다 있을 거야. 내 다이어리에 찾아보면 적혀 있을 거야. 저는 딱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이어리를 찾아요. 그럼 있어요. 내가 분명 어딘가 그분이 뭐 사달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만약 무슨 스케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리 스케줄을 다 적어놔요. 그때 가서 적는 게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김태희 다이아님 이게 있어요. 김태희 다이아님이 저한테 의뢰하시고 했던 날이면 그날 적어놔요. 몇 시에 김태희 다이아님 뭐. 그러면 제가 사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이어리를 딱 폈더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딱 다이어리를 피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저는 일요일 날 저녁이 되면 그 다음 주 스케줄을 한번 딱 정리를 하거든요. 다이어리를 쫙 펴고 이제 보러 갔더니 11시부터 12시 이 UDT에 이게 있는 거야. 시간 관리. 그래 내가 시간 관리 맞아 있었어. 잊어버린다. 엄청 많이 잘. 그래서 적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내가 너랑 오늘 만나기로 했구나. 웬일이니? 이분은 만약에 나를 만나서 시간을 빼고 막 이랬는데 깜짝 몰랐어. 어떡하지? 나 지금 딴 데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앞으로 나 만나주겠냐고. 맞다 우리가 만나려고 했었지. 어머 나 어떡하냐 지금 딴 데 가고 있는데 이게 되면 어떡하냐고.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공과가 오늘까지 내는 거예요. 왔다 이래갖고 연체를 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동차 다니셔서 그런 거 없으세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 21일까지 내는 거. 근데 어머 22일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잊어버리기 쉽고 저는 엄청 덜렁거려요. 저 잘 잊어버려요. 꼼꼼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그런 걸 적으라고 그러니까 적으라고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맞으니까 어떻게 다 기억합니다.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오는데 이 뇌의 용량은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개발되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지. 제가 되게 많은 회의 같은 데를 하거나 뭘 할 때 되게 잘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기억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나 제가 뭐 얘기할 때도 스모선이 그때 언제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습관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력이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우리 팀 회의할 때도 회의록을 막 그렇게 다 적어요. 스포츠를 하신 말씀도 막 이렇게 적으니까 뭐라고 해요? 들었죠? 적고 있죠? 눈으로 봤죠? 최소한 뭘 한 번 하면 3번은 똑같이 반복하는 것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 번 강의 듣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왜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 아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게 이게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쓰다 들으면서 써봤는데 그러면 자꾸 강사님 얘기를 놓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처럼 쓰지 말으셔야 돼요. 뭘 써야 되냐? 그럴 때는 뭘 쓰셔야 되냐면 키워드가 되는 단어만 쓰시는 거예요. 단어만. 그러니까 제가 썸머리를 올릴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래하는 건 뭐냐면 썸머리를 많은 분들이 올려주세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분들은 거의 이렇게 단어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그분이 하시는 멘트 같은 것들을 거의 좀 풀 레코딩 하는 식으로 제가 적고 그리고 제가 적는 거 서머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맥락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리고 그분이 쓰셨던 말투 그 사람이 강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그걸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저가 가지는 약간의 달란트이기도 하고 트레이닝 되게 된 거고 제가 저희 파트너들한테 이걸 저처럼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을 때 키워드가 되는 몇 가지에 대한 단어들을 그냥 그것만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냥 생각나시는 예를 들면 오늘 강의 같은 것도 8월 21일 취지에 이렇게만 적는 거죠. 체지의 키워드 뭐예요? 시간 관리잖아요. 시간 관리. 그럼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어야 되는 거는 만약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 이런 거예요. 화장실에서 미팅하지 않잖아. 이런 멘트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냥 내가 꽂히고 생각나는 워딩 하나씩만 적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책을 보면 그 내가 써놓은 워딩 그 글로 이때 뭐였지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그때 분명히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최재 강사님이 화장실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맥락적으로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지금처럼 풀레코딩 아니라 그냥 워드로 그래도 뭐라도 계속 내가 적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때 그 내용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파트너들한테 전달할 때 이 느낌들을 전달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내가 최재 강사님 강의 오늘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꽤 괜찮았어. 녹음 파일을 만약에 전달을 하신다. 이 영상을 전달하신다 할 때도 그냥 영상만 틱해서 보세요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봤는데 무슨 얘기에서 어떤 한 내용들이 있거든. 그거 너무 괜찮은 건데 나는 이게 되게 꽂히더라. 그러니까 리더님은 어떤 게 꽂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전달하는 거하고 그냥 최지혜 강사님 강의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는 되게 다른 거예요. 그 제가 동영상 같은 거 올리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동영상 올리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무 바쁘신 분들은 2분 17초쯤부터 몇 초 사이 꼭 들어보세요. 전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 근데 다 얘기해주진 않아. 몇 초에서 몇 초 사이 꼭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가 제일 꽂혔어요.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사람들이 안 얘기해주거든. 거기 무슨 내용인데 이걸 안 얘기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른 못 들어도 몇 분에서 몇 초 사이 왠지 들어야 들어야 될 것만 같은 이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 들으면 그 앞뒤도 한번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듣게 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아침마다 팀의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많이 올려주시죠. 다 보실 것 같으세요? 다 봐요. 무슨 내용 많은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멘트라도 만약에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영상을 이분한테 드려요. 개인톡으로. 그리고 이분한테 단톡방에 지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단톡방에 올려. 그럼 제가 누군 세상에 이런 영상을 올려주시다니. 제가 보니까 여기서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말 하나를 캡처해가지고 저는 여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면 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볼 확률이 많고 밑에다가 스포너님 저는 근데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되게 전달하는 것들에 대한 방식인데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한 방법으로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적어보면 의외로 내가 이상한 시간을 쓰는 게 되게 많구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산화만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센터 다니면서 저희 직원이 센터에 제가 있을 때는 한 40몇 명 정도 됐거든요. 50명 가까이. 제가 이 직원들한테 뭐랬냐면 엑셀 파일을 줬어요.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1시간 단위로 제가 뭘 했는지 거기서 적어서 내라 그랬어요. 아니 어디다가 폴더를 제가 만들어 넣어놓고 이름을 다 붙여서 엑셀을 넣어놓고 1시간마다 뭐 했는지 제가 적어서 퇴근하기 전에 해갖고 넣으라고 했어요. 이해되세요? 옛날부터 그랬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보았더니 무슨 일이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요. 근데 그거 40명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저희 이거 하면서도 유산하면서 어떤 거였냐면 스폰서나 누군가 뭘 하라고 얘기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개를 하세요. 스폰서가 얘기했어요. 그 고개를 했어요. 그러면 스폰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기에 반드시 피드백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누구님 오늘 완전 대박. 화이팅.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면 그거를 더 하게 되는 게 되는데 고개를 올리세요 해서 올리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올리거나 말거나 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점점 하는 것들이 줄어들죠. 저는 엑셀에 대한 걸로 시간 단위를 딱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분기마다 모든 게 분기마다 직원들 면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적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느 한 직원이 보니까 9시부터 10시까지는 티타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9시부터 10시 출근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티타임이래. 10시부터 12시까지는 자료 서치예요. 그리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예요. 그리고 나서 1시부터 4시까지는 공문서 작성이에요. 그리고 4시부터 5시까지 MS 입력, 저희 해야 될 일과 입력하고 뭐 이렇게 6시 퇴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또 봤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갖고 10시까지 티타임? 참 미리 마시고 와서 앉아있던 거 제가 9시부터는 원래 일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9시부터는 일하는 시간이야. 차 마시는 시간은 그 전이어야지. 근데 막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회의도 했고 뭐 어쩌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알잖아요. 완전히 차 한잔 마시면서 뭐 누가 빵 사갖고 와서 빵이다. 누가 씨가 빵 사갖고 왔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시간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필요하죠. 근데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8시간 일한다고 돈을 주고 있는데 7시간밖에 안 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 자료 서치가 2시간에서 무슨 자료를 서치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처럼 그런 일이 발생해요. 내가 원래 처음에는 그 자료를 서치하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막 직원들한테 얘기해. 내가 지금 이거 뭐 찾았어. 이거 뭐 같이 이거 한꺼번에 뭐 하면 얼마에 싸게 준대요. 40분 막 이래. 그럼 직원들이 저도 해주세요 막 이래. 센터 보면 항상 택배가 계속 와 있어.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이거 다 언제 한 거야? 이해되죠? 이들이 이걸 적는 걸 보니까 이들이 되게 뭐냐면 적으면서 저기 부센터장님 좀 이상한 게 자기가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걸 저기 부센터장님 적으라는 걸 적어보니까 자기가 일을 엄청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느껴져가지고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기가 되게 마음이 좀 그렇대. 자기가 엄청 일을 열심히 한대. 엄청 일을 열심히 하겠지. 근데 분명히 네가 봐도 뭔가 좀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은 시간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 공문서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후 하루 종일은 공문서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공문서 몇 개 했나 봤더니 공문서 작성 2개 했더라고. 근데 저는 공문서를 10분에도 2개씩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5시간 내내 공문서를 2개 썼다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겠냐고. 내가 완전 이 시기에도 아니고 공문서를 이 시기에도 아니고 공문서 2개를 쓰는데 5시간 내내를 보냈어?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 맞아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저는 제가 최저 결제권이니까 제가 쓴 공문은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쓴 공문을 제가 올리면 저만 결제하면 끝이에요. 통과예요. 그런데 밑에 직원들은 어때요? 지가 쓴 글을 올리면 팀장한테 또 사인 받아서 부결시키면 다시 써야 되고 그 팀장한테 겨우 받았는데 상임 팀장한테 올라가고 상임 팀장도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센터 제가 엄청 꼼꼼하잖아요. 거의 제 별명이 뭐였냐면 부결 부센터장이었어요. 제 티셔츠 팀에서 센터에서 티셔츠 만들었는데 그 티셔츠 뒤에 결제판에 있는 총무 부센터장 센터장 거기 칸에 부결이라고 써가지고 제 티셔츠 그렇게 만들 티셔츠 있어요. 제 옛날 그러니까 부센터장님한테까지 결제 받기 위해서는 자기는 그 공문 2시간을 하루 종일 써도 결제를 못 받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걸 이해 못하지는 않아. 그런데 시간을 결국은 누가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많이 써보고 계속 할 수밖에는 없다. 아까 제 다이어리 보내드린 거 저처럼 적으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어찌됐건 그래도 한번 적어는 보세요. 한 번쯤. 그럼 내가 진짜 몇 시에 일어나는지 진짜로 엄청 시간이 없는지 그러지 않은 시간이 엄청 많아요. 제가 레그 상담 같은 거 파트너들한테 제가 파트너들이 저랑 상담한다면 무조건 다이어리랑 레그예요. 들고 오는 거. 그리게 하거든요. 시간 단위를 안 하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쪼개놓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놔요. 월요일 오전에 뭐예요? 다 본사 뭐 하고 있대. 오케이, 좋아요. 오후는요. 월요일 오후는 저녁에 로컬하기 전까지 여기 이때는 뭐예요? 그 본사에 있대요. 그러니까 본사에 있으면서 뭐 하냐고. 여기 이때 뭐 하냐고.
뭐 얘기를 한대요. 그럼 보통 내가 만약에 미팅한다고 소장님 저 여기 때 파트너 미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다 떠는 거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할 수 있고 또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의 팁이나 이런 거가 자연스럽게 노하우를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왜 그 시간은 그냥 수다 떠는 걸로 인지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똑같이 수다를 떨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게 미팅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 지금 수다 떨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럼 화요일은 뭐 하세요? 수요일은 뭐 하세요? 이렇게 적어보면 비는 칸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7일이죠. 3칸이죠. 7, 3, 20일이에요. 지금 리더님이 성장하시려면 어느 라인이 지금 커야 돼요? 뭐 A라인, C라인 어디가 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라인에 27개의 칸 중에 본인이 어느 칸이 A라인, D라인, C라인, D거에 쓰는 칸인지를 제가 적어보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내가 정말 성장시키고 키워야 되는 라인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두 라인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21개 칸 중에 21개 칸 중에 대실적 칸에 7개씩은 두 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14개예요. 그럼 나머지 7개 가지고 소소실적에도 또 해야 되는 거나 내 개인적인 일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스케줄을 얘기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그러면 리더님은 언제 쉬세요? 어느 요일에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어떤 요일에 쉬어야 돼요? 내가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직장 다닐 때 일요일은 꼭 쉬어야 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주말은 꼭 쉬어야 돼 이런 거. 나 직장 다니는 거 아닌데 꼭 일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쉬어야 돼요? 21칸 중에서 나는 내가 쉬고 싶은 그 타임에 예를 들면 화요일 오전에는 내가 쉬는 목요일 저녁 때는 내가 쉬는 그 스케줄을 내가 그냥 쉬는 타임을 내가 정하면 되는 건데 그러려고 사실 자영업하는 건데 그 대신에 어찌됐건 자영업이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이 스케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엄청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게 잘 되면 생각보다 엄청 많은 시간들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시간에 내 파트너들이 청주, 마산 이런 데서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시간이 그냥 24시간이겠어요? 나랑 똑같은 내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으면 제 시간은 24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루가.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잖아요. 그리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니까. 다이어리를 적어라, 고개러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유산화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보면서 계속했던 건 성공의 8단계를 글로만 나도 글로만 하고 있었구나 했어요. 나도 글로만 하고 있구나. 나도 글로만. 맨날 파트너들한테 물어보면 명단 작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명단 작성이 안 되는 건 그 전에 네가 안 되니까 명단 작성이 안 되는 거야. 2단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꿈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성공의 8가지 방법이 아니죠. 뭐예요? 제목이? 단계예요. 단계라는 게 뭐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네. 다음 단계. 밑에가 있어야 그 위에 또 단을 하나 얹고 또 단을 얹고 단을 얹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단계가 꿈과 목표인데 이게 탄탄하게 단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또 뭔가를 2단계를 얹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밑에가 흔들리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어때요? 흔들리죠. 그럼 2단계를 가려고 딱 디뎌는 순간에 흔들흔들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지.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태에서 3단계를 얹어요? 더 불안하지 않을까? 한 단계를 얹는데 이거 완전 쭉 하나만 더 얹으면 나 이거 쓰러질 것 같은데? 이런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공의 8단계예요. 1단계가 무조건 제일 확실해야 돼요. 탄탄해야 돼요. 아주 강력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뭐 해야 돼요? 보수를 해줘야 돼요. 혹시 어디 조금 금간 거 아닐까? 왜냐면 위에서 계속 쌓아지면은 밑은 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이 갈 수도 있고 너무 맨 밑에가 오래 있다 보니까 흙이 조금 마모될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 단체를 그대로 두면 그 위에다 단을 계속 쌓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도 계속 뭐 몇 스타가 되고 그래도 내가 지금 유산화 왜 하고 있지? 잘하고 있나? 이걸 계속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건 맨 밑에 단계를 계속 튼튼하게 만들어야지만 그 위에 뭘 쌓아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스토리 얘기하고 왜 유산화를 얘기하고 유산화 처음 만날 때 어쨌니? 이 얘기 자꾸 스포르좀 옛날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냐면 자꾸 보수해줘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내가 진짜 처음 유산화를 만났을 때 그 체험했을 때 그 이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산화 인셀루전스 뭐 인셀루전스 다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인셀루전스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이거 어디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만 쓸 수 있는 거 앞으로 20년 동안은 우리가 특허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도 우리가 인셀루전스 하고 인셀루전스 그냥 개나 소나 인셀루전스 이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인셀루전스 그리고 되게 엄청난 것 같아. 하도 들으니까 어때요? 다 그런가 보다. 어디나 저기다 다 하는가 보다. 헬스패드가 감흥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건데 사실은 인셀루전스 기술은요 진짜 엄청난 기술이에요. 다른 데서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우리가 독점으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년 좀 지나면 개나 소나 진짜 다 인셀루전스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오메가 얘기할 때 RTG 공법 얘기 엄청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선전마다 RTG 나오죠. 근데 그거 지금 나온 공법이에요? 아니에요. 벌써 20년 전에 독일에서 개발했고 걔네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전에는 아무도 RTG라는 말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서나 다 RTG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 막 RTG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메가는요. RTG 이상이지 중금속이 제로라는데 지금. RTG 공법 벌써 20년 전에 나와가지고 다른 데 썼을 때 특허 받았던 데 이미 썼던 거예요. 우리 지금 인슐린스 하고 있는 것처럼 20년 지나면 또 여기저기서 확 인슐린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옛날에 20년 전에 하고 있던 것들을 막 한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헬스팩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얘기. 오메가 하나가 우리 거 오메가 하나가 34,000, 35,000원밖에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왠지 막 RTG 공법 나오는 RTG 오메가 이런 거에 밀릴 것 같고 절대 밀릴 일이 없는 제품인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배움이 너무 차고 넘치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그런 거야. 이제 아 우리 집 원래 원래 다 고기 먹고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원래 다 이렇게 고기 먹고 휴가 때는 다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지 아세요? 배고파서 라면도 먹고 이러는데 라면은 내가 짬바구리 같이 거기다가 한우 넣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얘 쟤네 너무 좋겠다 이러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거야? 원래 다른 거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보면. 유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에 좋은 거나 이 회사가 가지는 좋은 거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지네 거니까 맨날 지네 거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에 되게 안타까워요. 제 파트너도.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근데 저 같은 성향은 사실은 어디 가서 진짜 좋은 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저희 스폰서님은 되게 가슴형이시거든요. 본인이 되게 많이 머리형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유산을 전달했을 때 그랬어요. 언니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그때는. 근데 난 사실 네 말을 믿지는 않아. 너도 가서 어디 가서 세네강에 가서 왔겠지. 제가 얘기하면서 좋다라는 근거를 갖고 오란 말이야. 다 좋다 그래, 다 자기네 거 좋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좋다는 증거를 갖고 와. 했더니 아니 진짜 좋아요.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아니 진짜 좋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알기를 못하는지 막 이러고. 인셀루전스 내가 이거 특허 이런 거 얘기해주는 이게 감흥이 없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뭔지 느낌이 없지. 영어로서도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니까. 상상이 안 돼요?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좋다는 게 상상이 안 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미국 거랑 더 좋아. 그거로 미국 거는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엄청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뭐 하도 인셀루전스 하니까 그냥 인셀루전스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죠? 뭐 중금속 제로 하는데 중금속 제로 그래서 제가 안 와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어느 오메가와 우리 오메가를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오메가 하나를 놓고만 봐도 헬스팩 당연한 거 진짜. 근데 그런 것들 조금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엄청 디테일하게 정의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뭐 니아신이라든가 리보플라빈이라든가 이런 영양소들 있잖아요. 그런 영양소 단독으로 막 팔고 이러거든요. 그런 영양소 단독으로 사본 적도 없으시겠지만 그런 영양소만 리보플라빈, 니아신 이런 거만 따로 하려고 해도 한 달짜리 6만 원 막 이렇게 해요. 5, 6만 원씩 해요. 근데 우리 헬스팩에는 30가지가 넘게 들어있는데 14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5만 원짜리 리보플라빈 하나 5만 원, 니아신 하나 5만 원. 지금 여기 우리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23가지 비타민 미네랄에다가 7가지 천연주 치면 30가지가 들어가져 있는데 얼마 전에 150만 원짜리를 지금 14만 9천 원에 먹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거라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남들이 너무 니네 거 너무 비싸 이러면 그렇지 우리 좀 너무 비싸지. 이럴 일이 아니라고. 네가 지금 150만 원짜리를 14만 9천 원에 먹고 있는 거야. 회원가입하면 더 싸게 먹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너무 비싸.